경남 진주에서 2004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한 51세의 김씨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43세 정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나이가 있다 보니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동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김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두 집 살림. 본처 몰래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서 연애질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동거를 시작할 때는 둘 나름대로는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여인이 학교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김씨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김씨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솔직히 집착할 만큼 정여인을 좋아해서 바로 자기 본처와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이혼은 안 하고 계속 두 집 살림은 하면서 정여인한테 집착은 집착대로 점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여인이 누구와 문자를 나누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라도 주고받는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되니 정여인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어떻게 더 만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부남이라서 마음에 걸리는데 거기다가 이 정여인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 알게 돼서 이 사실을 학교에 퍼뜨리면 나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정여인은 한 10개월 정도 동거를 했을 때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사이 알까봐 겁도 나고 점점 당신 집착 심해지는 것도 나 견디기 힘들어. 우리 헤어져. 하지만 이 김씨 헤어지겠습니까? 이미 전부터 엄청나게 집착을 해오던 남잔데 절대 순순히 안 헤어지죠. 자기 본처가 있으면서 이래. 여튼 너 딴 새끼 생긴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정여인의 마음이 확고한데. 얼마 안 가 김씨는 정여인의 집에서 자기 짐을 모두 빼고 깨끗하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릅니다. 2015년 1월 모처럼 쉬는 날 정여인이 집에 있는데 몸이 안 좋아. 요새 왜 이러지? 무리했나? 그로부터 다시 2달 뒤 출근하는 정여인의 발걸음이 갈수록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눈앞에 헛게 보이기 시작하고 헛게 들리기 시작하고 동공이 풀리면서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정여인은 바로 내과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라니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드시는 약 있죠? 에? 무슨 약이요? 저 먹는 약 없는데. 오늘 먹은 거라고 사과즙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정여인, 같이 서로 좀 가시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정여인 도리어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무슨 죄목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마약? 정여인 마약 안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알고 보니까 정여인의 변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김씨가 막 이대로는 그냥 못 있겠어. 미치겠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정여인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짓도 못하게 되겠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년이 나를 배신해? 너 같은 년은 아주 매장을 당해봐야 돼.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필로폰을 구입한 겁니다. 그럼 이 마약을 어떻게 하게 하지?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이 김씨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타민 약통에 이 필로폰 마약을 담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 무더기 사가지고 배즙이나 사과즙을 만들어주는 곳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요. 아우 사장님 사과즙 좀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비타민인데 이거랑 사과랑 잘 섞어서 부탁드립니다. 마약을 넣어서 사과즙을 만든 겁니다. 그 후 그걸 정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즙 안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 만날 때 주려고 챙겨놨던 거야. 아무래도 이걸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잘 지내? 이런 편지에 아무것도 몰랐던 정여인,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런 짓을 꾸몄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 1도 못하고 그 사과즙을 마신 겁니다. 사과는 매일 아침 챙겨 먹어야 좋다고 하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사과즙을 하나씩 꺼내서 먹고 출근한 거예요. 마약이 든 사과즙을. 거기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여인 차에 몰래 김씨가 들어가가지고 정여인 차 안에 필로폰 주사기를 숨겨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해요. 정여인 마약하는 여자입니다. 차를 한번 보세요. 마약이 있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마약하고 있는 여자예요. 처벌해주세요. 이런 신고에 실제로 정여인 집으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정여인 차를 수색까지 했어요. 와 그런데 진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 안에서 필로폰 주사기가 나오네? 이런 상황에 정여인은 황당하잖아요. 나 마약 안 하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거 뭐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씨는 정여인이 일하고 있었던 초등학교에도 마약을 보냅니다. 마약이 든 상자를 정여인의 직장 동료 교사 그리고 정여인이 가르치고 있었던 아이의 학부모에게까지 택배로 보내요. 아예 매장시켜 버리려고. 이때 무슨 정여인이 마약을 권유하는 듯한 편지까지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옆에가 실제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필로폰 마약 맞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으며 한번 맞고 나면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연락 주시면 한 작대기에 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정여인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알리려고. 정여인은 사과즙에 마약을 넣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마약이 든 사과즙을 계속 마셨고 중독 증상이 발견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무슨 봉변입니까? 헤어지자고 해서 짜증난다고 경찰서에, 직장에, 학부모들에,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대가라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며 마약 테러를 한 건데 참 진짜 별의 별 사건이 다 있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처벌에 관련해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이별 복수극에 대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